빈소를 치우는 마지막 날, 지연은 엄마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아빠는 병원비 정산을 하러 나간 사이였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지연은 엄마가 평생 아끼던 화장대 앞에서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정말 안 계시는구나. 혼잣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서랍을 열자 향수병, 립스틱, 오래된 브로치들이 나왔다.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만진 적 없는 낡은 나무 상자가 손에 걸렸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그 안에는 노란 일기장 한 권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표지에는 1983년 1985년이라고 엄마의 젊은 시절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연이 태어나기 전 엄마가 24살이던 시절이었다.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첫 페이지에서 지연의 손이 멈췄다. 엄마의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구도 이 일기를 보지 않기를. 특히 내 딸이 훗날 이것을 본다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 호기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경호를 만났다.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경호?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 이름은 민수인데 경호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계속 읽어 내려가자 경호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경호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경호가 사준 목걸이를 오늘도 목에 걸었다. 경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다. 지연은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에게 자신이 모르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평생 아빠만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엄마였는데 이 일기는 완전히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지연은 황급히 일기장을 덮었다. 아빠가 돌아오는 소리였다.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은 후 지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경호라는 이름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경호는 누구일까? 왜 엄마는 그 일기를 숨겼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의 결혼은 진짜 사랑이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연은 내일 반드시 그 일기를 끝까지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빠가 회사에 간 사이 지연은 다시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일기장을 꺼내 들고 침대에 앉아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다. 1983년 3월부터 시작된 일기는 완전히 다른 엄마를 보여주고 있었다. 1983년 3월 15일. 오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경호를 만났다. 그는 같은 대학 선배지만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식았다. 그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지연은 놀랐다. 엄마가 이렇게 로맨틱한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이다. 평소 현실적이고 조용했던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1983년 4월 2일. 경호와 덕수궁을 걸었다. 봄꽃이 만발한 길에서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 걸까? 24살이 되어서야 처음 느끼는 마음이다. 일기는 계속 경호와의 달콤한 연애 이야기로 가득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한강을 산책하고 작은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 소소한 일상들이 엄마의 설레는 마음과 함께 적혀 있었다. 지연이 알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엄마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24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일기 중간에 다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3년 6월 10일.
오늘 부장님이 소개팅을 주선하겠다고 하셨다. 상대는 같은 회사 과장님이신 민수 씨라고 한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부장님이 워낙 강하게 권하셔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경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민수, 지연의 아버지였다. 일기 속에서 아빠는 회사 상사, 소개팅 상대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었다. 반면 경호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1983년 6월 15일. 민수 씨와 저녁을 먹었다. 신사적이고 안정적인 분이시다. 하지만 경호와 함께 있을 때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는다. 부장님은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엄마는 경호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도 동시에 아빠와 소개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짐작이 갔다. 1983년 8월 20일. 경호와 도망치고 싶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부모님은 민수 씨를 좋아하시고 회사에서도 우리 사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경호의 출판사는 작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모두들 말한다. 지연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 시대의 여성에게 자유로운 연애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1983년 9월 30일. 오늘 경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그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도 울었다. 우리 둘 다 울었다. 일기장을 읽는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일기는 1983년 10월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경호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어났다. 1983년 10월 15일. 웨딩드레스를 맞췄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 행복해야 할 신부의 얼굴이 아니다. 민수 씨는 좋은 분이다.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있다. 지연은 그 사람이 경호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이제 경호의 이름조차 직접 쓰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1983년 11월 3일. 오늘 경호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말없이 내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행복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후 며칠 동안 일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빈 페이지들이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1983년 11월 20일.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민수 씨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나도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결혼 후의 일기들은 더욱 담담했다. 신혼생활의 소소한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감정이 넘치는 글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84년 2월 14일. 민수가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꽃을 사다 주었다. 고마운 마음이다. 하지만 왜일까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그러던 중 1984년 여름 어느 날의 일기에서 지연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1984년 7월 10일. 오늘 시장에서 경호를 마주쳤다. 8개월 만이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쳤지만 뒤돌아보니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 이후로 경호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그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신 일기에는 임신 소식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1984년 12월 5일. 아이가 생겼다. 민수가 너무 기뻐한다. 나도 기쁘다. 정말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지연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의 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런데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1985년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채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1985년 4월 20일.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간다. 경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 이제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어.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경호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었다.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경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엄마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와의 인연을 정리한 것일까? 지연은 경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경호의 행적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중간 페이지에 끼워져 있던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앞면에는 엄마의 이름과 옛 주소가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5-2. 지연은 그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현재는 카페가 들어서 있는 건물이었지만 1980년대에는 작은 출판사들이 모여 있던 곳이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경호가 출판사에서 일했다고 했으니 이곳이 그가 근무했던 곳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은 주말을 이용해 인사동으로 향했다.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카페 사장에게 물어보니 건물 주인이 30년째 같은 분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건물주는 근처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 경호? 김경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70대로 보이는 슈퍼마켓 사장이 지연의 질문에 반가워했다. 네, 맞습니다. 1980년대에 이 근처 출판사에서 일하셨던. 그럼요. 참 좋은 청년이었지. 예의 바르고 책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85년 봄이었나. 경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출판사 사람들도 모두 놀랐죠. 그런데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한강에서 실족 사고로.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고였다고요? 그때 경찰 조사도 있었어요. 밤늦게 한강 둔치를 혼자 걷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경호는 수영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날따라 왜 혼자 한강에 갔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사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더 이상한 건 사고 전 며칠 동안 경호가 많이 우울해 보였다는 거예요. 출판사 동료들 말로는 무슨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사고 당일에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편지요? 네, 여자분이 보낸 편지 같았는데. 그걸 읽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엄마가 1985년 4월에 쓴 마지막 글을 떠올렸다.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간다. 경호야, 미안해. 그것이 경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을까? 혹시 경호 씨가 사고 전에 만나던 여자분이 있었나요? 있었죠. 참 예쁘고 얌전한 분이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영숙이었나? 아니면 영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분도 경호 사고 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연의 엄마 이름은 영자였다. 비슷한 이름이었다. 그분 성함이 혹시 영자는 아니었을까요? 아, 맞다. 영자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경호와 엄마의 사랑은 실제였고 그 사랑은 경호의 죽음으로 끝났던 것이다. 영자 씨가 제 어머니입니다. 사장의 눈이 커졌다. 어머나. 그럼 당신이 영자 씨 따님이군요. 아, 세상 참. 경호가 당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분과 결혼하게 되셨다고.
지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경호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고 그 선택을 경호에게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경호는 경호 씨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그때 그 친구 상태를 본 사람들은 다들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경호는 엄마를 사랑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페이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동안 놓쳤던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일기장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을 발견했다. 엄마의 나이든 손글씨였다. 2023년 10월 지연이 33세가 되던 해. 지연이가 혹시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일 것이다. 딸아, 미안하다. 엄마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 아버지만 사랑했다고 우리 가족이 완벽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엄마에게는 경호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사랑이었고 아마도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엄마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의 현실 때문에 경호는 죽었다. 1985년 4월 23일 한강에서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엄마는 안다. 그것이 엄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 후 36년 동안 엄마는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엄마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항상 미안했다. 내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죽은 경호에게도. 지연아, 사랑은 때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은 그냥 오는 것이고 때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상황에서 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엄마는 내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엄마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고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엄마처럼 현실에 굴복하지 마라.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엄마의 서랍 맨 아래 작은 보석함 안에 은반지 하나가 있다. 그것은 경호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것이다. 36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그것을 내게 준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생각해라.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이너스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지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지연은 엄마가 말한 보석함을 찾아보았다. 정말로 작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엄마는 죽기 전까지도 경호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도 진실했다는 것을. 엄마는 두 개의 사랑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다. 지연은 반지를 손에 쥐고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엄마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며칠 동안 지연은 엄마의 편지와 경호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지연아, 엄마 유품 정리는 잘 되어 가니? 네, 아빠.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엄마가 참 많은 것들을 아끼고 보관하셨더라. 나도 모르는 물건들이 꽤 있던데. 지연은 아빠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빠는 엄마의 과거를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일까? 아빠,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사람을 좋아했던 적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빠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알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엄마는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은 경호였지. 지연은 놀라서 말을 못했다. 아빠가 어떻게? 결혼 전에 엄마가 직접 말해줬거든. 자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그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래도 나와 결혼한다면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아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때 아빠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솔직히 화가 났지. 그리고 상처받았어.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정직함에 감동했어. 다른 여자들은 그런 걸 숨기고 결혼했을 텐데 엄마는 미리 말해줬거든. 아빠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 엄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는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어. 언젠가는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엄마는 정말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어.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고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어. 지연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빠도 나름의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경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죽었어. 1985년 봄에 한강에서 사고로. 아빠도 알고 계셨군요. 엄마가 며칠 동안 많이 울었거든. 그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 그 후로 엄마가 많이 변했어. 더 조용해지고 더 가족에게 헌신적이 되었어.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아빠, 후회하세요? 뭘? 엄마와 결혼한 거요. 엄마가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아빠는 웃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후회하지 않아. 엄마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줬어.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고 따뜻한 사랑이 되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라는 소중한 딸을 낳아줬잖아. 그날 밤 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엄마의 일기장, 아빠의 고백, 그리고 경호의 죽음.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다음 주말 지연은 엄마의 무덤을 찾았다. 손에는 경호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인사동 슈퍼마켓 사장이 출판사 동료들을 통해 구해준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경호는 정말 인상 좋은 남자였다. 엄마가 왜 그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다. 엄마, 저 왔어요. 묘비 앞에 앉아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일기 다 읽었어요. 그리고 경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원망도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했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아픔이 어땠을지. 지연은 경호의 사진을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엄마, 경호 아저씨를 데려왔어요.
이제 함께 있으세요. 36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함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라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약속할게요.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저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놓치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새 일기장을 샀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1일. 엄마의 일기를 읽고 나서 나도 일기를 쓰기로 했다. 엄마처럼 숨길 일은 없겠지만 내 마음을 기록해두고 싶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해해요.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